저희가 사실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런 전기차 쪽에 굉장히 큰 매수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서학개미가 있다면 일본에는 닌자개미가 있고 중국에는 청년부츠가 있고 미국에는 로빈후더들이 있죠. 이 로빈후드가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심벌이 후드야, 후드. 후드. 맞아요, 후드. H-O-O-D. 맞아, 해서 웃기더라고, 후드예요. 후드가. 아, 그래서 진짜. 오늘 약간 의상도 그린으로 아, 일부러? 그러네. 아, 그린으로 SNS 친구분이 나이키 컬을 할 줄은 몰랐다. 딱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또 그린으로 좀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네요. 이 로빈 후드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일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PO 신청 서류 S1을 또 했거든요. 아, 그 S1 또 보고 왔잖아. 아, 애선. 영어로 이렇게 300페이지. 예, 애선 너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보고 왔는데 이번 달 중에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아까 그 코드는 말씀하셨다시피 HOD가 될 예정인데 예상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보는 예상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45조 원? 45조 그 그쵸. 정도 되는 거죠. 네. 올해 미증시의 거의 최대 IPO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로빈후드 사용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요? 있어요. 아니 주변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아니, 뭐, 굉장히 당황하시죠. 네, 뭐, 아니, 그게 아니, 쓸 수 있나 싶어서. 저희 주변에 이렇게 아,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나 친구들. 해외에 어. 계시는 분들. 저도 있는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가입 조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사회보장번호라거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집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랑 그 연결 링크만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냥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냥 네, 즉석에서? 이용할 오.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엄청 그 주식시장 핫하면서 성장세를 막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때 로빈후드가 그 나름의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 마케팅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원 앵커한테 추천을 했어요. 로빈후드를. 그럼 이 친구가 내가 준 링크를 타고 해서 가입을 하면 추천인과 추천을 받은 사람한테 랜덤으로 주식을 한 주를 줘요. 맞아. 근데 맞아요. 이 랜덤으로 주식을 한 주 주는데 이게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JP모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비싼 주식도 것도 있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야 하고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자기네들이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지 450분의 1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정말 또 엄청난 성장세를 이루기는 제 했거든요. 지인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제가 지금 철도 회사를 받았는데 아. 아니 근데 그게 8배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유니온 와, 퍼시픽? 나 이거 CSX? 닭살 돋았어. CXX인 것 같아요. CXX는 네. 그렇게 갔지. 예. 그래서 그걸 한 주만 가지고 있는 걸 너무 후회하더라고요. 로빈후드가 나에게 원래 준 그래. 빨리 사라고 그래요. 사인이었는데. 빠지니까 이제. 근데 로빈후드가 유명한 게 또 무료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무료. 그래서 약간 그 업계에서 온라인 그 거래 업체에서는 이런 상도덕도 없는. 그래서 요걸 조금 먹기는 했죠. 근데 이 로빈후드 자체가 사실 좀 포지션이 좀 특이한 회사예요. 여기가 사실은 뭐 금융회사는 또 아니에요. 은행도 아니고 뭐 투자 자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금융 그 카테고리가 아니고 테크 기업이에요. 핀테크 뭐 이런 거. 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사도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 그 회사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조금 재밌어가지고 썰을 좀 풀어보는데 네. 창립자가 남자 2명이거든요. 인도 출신의 바이주 바트라는 사람하고 불가리아 출신의 블라디미르 테네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스탠포드 대학 친구였나 보다. 룸메이트였어요. 룸메이트. 룸메이트였는데 졸업 후에 뉴욕에 가가지고 그 금융회사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헤지 펀드 같은 곳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팔았는데 그날 어느 날 얘네가 딱 생각을 한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이런 큰 금융회사들은 거래할 때 자기네들은 수수료를 거의 안 내거나 굉장히 작은 수수료를 내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고객 미국인들은 매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다 꼬박꼬박 내고 있네? 아니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이 다 있지? 그래서 금융의 민주화를 우리가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뭘 하나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로빈후드거든요. 그래서 로빈후드가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데 금융의 민주화를 위해서 뭘 하는 회사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주식, 펀드 거래 있고 뭐 옵션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거래도 있고 암호화폐까지. 암호화폐 거래도 하고 여기가 또
되게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뭔가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의 취지가 있어서 그런지 투자 교육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투자가 뭐예요부터 투자를 왜 해야 돼요 이런 그 교육 컨텐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닝스타 같은 데 보고서 우리가 그냥 흔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보고서를 뭐 한 달에 뭐 5불 뭐 이렇게만 내면 뭐 전달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 뭐 금융 관리,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저기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로빈후드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예탁된 자산은 뭐 아무래도 뭐 주식이겠죠. 주식이 73조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73조 원이 예탁돼 있고 그 다음이 가상화폐래요. 가상화폐가 한 13조 정도. 그리고 현금, 그냥 이제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게 8조 6천억 원. 그다음에 마지막 옵션 거래. 옵션 거래도 하는데 그게 한 2조 원 정도 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빈후드 제일 큰 매력이 무료 수수료잖아요. 근데 이 주식하고 뭐 크립토, 가상화폐 거래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인데 약간 지금 S1 서류에 나온 수치를 봤거든요. 근데 실적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해야겠어요. 지난해 매출이 약 11조 원인데 1년 전보다 이게 3배 정도 그렇죠. 늘었대요. 엄청 늘었죠. 그리고 순이익이 약 84억 원인데 이번에 흑자 전환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3월 말 기준으로도 1분기 성과가 있는데 이게 더 좋아졌어요. 이거는 1분기 매출이 약 5,900억 원인데 작년 1분기보다 4배가 늘었대요. 실적은 진짜 좋구나.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을 보면 갑자기 또 약간 잉하지 않아요? 나만 잉하나? 왜냐면 수수료가 없는데 그렇지, 어디서 그렇지. 돈을 벌까?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 보통 우리가 증권사에서 거래하면 수수료 내고 증권사들은 그 수수료가 거의 주요 수익인데 여기 수수료 무료라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익 구조를 봐보자고요. 그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마켓 메이커들한테 받는 수수료래요. 마켓 메이커들이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마켓 메이커라고 하면 뭐 헤지펀드 아니면 뭐 증권사 같은 곳을 말하는데 특히 이 되게 초고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는 그 헤지펀드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 고객이 주문을 넣으면 이 로빈후드가 거래소로 바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헤지펀드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지펀드가 주문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처리하는 건데 우리의 그 주문 정보 있죠. 고객의 주문 정보를 여기에 다 이제 주는 대신에 받는 커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엔비디아를 사는지 엔비디아를 파는지 이런 그 정보를 여기에 제공을 하니까 데이터를 주는 거구나. 네,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장의 추세를 또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는 대가로 그렇죠. 커미션을 주는 건데 이런 방식을 Payment for Order Flow라고 해가지고 PFOF라고 합니다. F 할 때 이렇게 깨물어줘야 돼요. PF. 근데 이 매출이 가장 큰데 어느 정도 크냐면 거의 이번 1분기 매출에서는 81%. 거의 대부분이라고 거의 봐야겠네. 대부분. 이게 바로 PFOF에서 발생을 했는데 뭐 규제 아무래도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숫자 고객 수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수익 원천이 암호화폐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도 1분기 전체 매출의 17%가 암호화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얘기를 하나 잠깐 해드리면 우리가 로빈후드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로빈후드에서 거래할 때 사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그 라이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냐면 로빈후드에는 지갑이 없어. 사면 우리가 지갑에 코인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로빈후드에는 지갑으로 못 옮겨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내가 이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권리만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위험하다. 위험하네. 위험하다. 근데 뭐 당장 뭐 로빈후드가 뭐 망할 거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코인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권리만 갖고 있는 거라는 거. 로빈후드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코인을 거래하거나 뭐 주식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세가 다른 데보다 높대요. 거래되는 시세가. 그래서
그냥 수수료만큼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이 수수료가 없는 거지 막상 거래하는 시세는 다른 데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빈후드를 하시는 분이 눈 가리고 아웅하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가능한 게 이게 보게 되면 미국의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TS를 하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직접 시장에 들어가는 주문 형태고요. 하나는 온라인 증권사, 온라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국내에 대부분 우리 파트너사 있죠. 네. 한국의 키움과 파트너, 미래와 파트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온라인 증권사예요. 이쪽은 맞아요. 다이렉트 액세스는 내가 주문을 처리하는 아까 했던 마켓 메이커를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주문 내고 빠르게 체결하고 이제 뭔가 좀 약간 데이트를 하는 분들 네네. 선호하는 거고 온라인 집권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세가 그냥 걔네가 느린가? 왜냐면 주문을 직접 던진 게 걔네가 주면 걔네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이 증권회사가 되게 싸요 수수료가 엄청 싸. 왜 싸냐면 온라인 증권회사에다가 주문을 똑같이 만약에 내가 시장가 주문을 내게 되면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은 거의 근접해서 현재까지 다 체결이 돼요. 근데 네. 얘네는 굉장히 불리한 가격에 체결이 돼.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는 거 그 호가를 그쵸, 그 예, 마켓 스프레드 메이커들. 예, 그런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렵지만.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음. 무료래 약간 이거 그러니까 무료래서. 진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기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꼭 위험 요소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로빈후드는 S1에 리스크를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정리가 좀 힘들었는데 원래 S1은 솔직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써야 되거든요.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요만큼인 것도 언급을 해놔야 되는데 뭐 좀 본인들이 언급한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 우려가 정말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제일 먼저 규제예요, 규제. 지금 SEC랑 금융산업규제청 같은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아니면 새로운 규제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달 30일에 금융산업규제국이 로빈후드에 벌금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잘못된 정보 제공 관리 소홀, 그다음에 시스템 정지로 약 64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객한테도 너네 배상금을 내 이렇게 해서 거기 고객한테는 142억 원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총 800억 원 이렇게 벌금인데 이게 규제국에서 부과한 벌금 중에 가장 최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리스크도 또 있어요. 지금 로빈후드가 현재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많은 소송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만약 불리하게 해결된다면 명성과 재정 상태에 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제 또 시장 경쟁이죠. 우리가 시장 기회는 많다고는 봤지만 로빈후드가 이렇게 잘 나가면 경쟁자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저는 생기죠. 개인적으로 지금도 되게 많다고. 경쟁자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무료, 있죠. 예, 무료.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리고 또 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뺏기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을 끌어오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멈춤이 될 수 있죠. 지장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고 실제로 지난 1분기에 로빈후드한테 로빈후드 고객 한 20만 명 정도가 우리 다른 증권사로 옮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거죠. 로로그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큰 리스크 아닌가요? 그거? 확실히 그쵸. 혁신이긴 혁신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은 기술 장애. 기술 장애가 있겠죠. 그렇죠. 하다가 네. 안 되면 뻥 여기 나는 테크 거.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아니면 시스템 처리하는 것들에서 그런 경계가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지난 3월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기술 장애로 시스템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도 지금 벌금 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본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빈후드 투자하시겠어요? 상장하면 아니,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빈후드가 솔직한 얘기로 밈스탁 같이 큰 거 아니에요? 밈이 맞아요. 커지면서 개인의 투자가 감심이 커지면서 또 이제 좀 빠르게 매매하려는 분들이 몰려서 간 건데 글쎄 밈 주식이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도 활성화돼 있을까 싶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열풍이 줄어들면서 로빈후드도 같이 그렇죠. 좀 왜냐면 줄어들 모든 거다. 기업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분야 클 때 성장하는데 그 코인베이스가 그런 케이스고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딱 비트코인 6만 달러 찍었을 정점일 때 때 딱 진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로빈후드도 역시 밈에 대한 부분을 덜 봤다고 그러면 밈이 조금 좀
줄지 줄어들고 않겠어요? 있죠. 예, 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자체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수건 돌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막 줄고 하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다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규제도 있고 진짜 그다음에 장애도 그럴 것 같아. 장애도 막 몰려버리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래하다가 그런 거면 또 소송 나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10년도 안 됐고 그리고 이 로빈후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장벽을 허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살펴보면서는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좀 정돈이 덜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드는 부분이어서 한번 많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워낙 관심이 뜨거웠는데 또 그다음에 또 이게 질질 끌었어요. 또 막 맞아요. 상장을. 자꾸 연기시키고 SEC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로비드만큼 이런 기업만큼 규제가 심하게 붙을 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왜냐하면 사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당국에 상당히 좀 면밀히 조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나중에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도. 아, 저희 장비리아라 가지고 저는 이제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로빈후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아까 또 사건 그 젊은 친구 사망한 사건 그거 보고 정말 아 진짜 안타깝죠. 잘못된 이런 정보 하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해갖고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주문을 빨리 처리하거나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사람이 빠져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빈후드는 후드 HOD잖아요. 네. 심볼이 후달리는 그런 기업이 설마 했어. 아니 뭐 그냥 혹시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까지 동의하셨으니까 그죠? 네, 세 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드를 안 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었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